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죠. SAMT, 쌈트라는 기업,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한번 이 회사를 깊이 파볼까 합니다. 여기가 그 삼성전자, 반도체 국내 유통에서는 뭐 거의 절대 강자라고 하고요. 또 높은 배당 수익률, 이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SAMT의 지금 위치가 어떤지, 또 성장 가능성은 뭐고, 혹시 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업을 깊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보내주신 보고서가 정말 쌈트의 사업 모델부터 재무 상태, 경쟁 환경, 그리고 이제 미래 전망까지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단순히 정보 요약만 할 게 아니라 그 정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SAMT. 어떤 회사인지 그 핵심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IT 부품 유통사. 맞죠? 네,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유통의 70에서 80%. 와, 이 정도면 거의 독점 아닌가요? 뭐 애플이나 에이수스 제품도 다루고요. 그렇죠. 단순 유통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술 지원이나 마케팅까지 같이 제공하는 뭐랄까 IT 마케팅 및 유통기업 이렇게 봐도 정확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파트너, 이게 안정적인 기반이긴 한데요. 동시에 이 높은 의존도는 글쎄요, 양날의 검이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요. 근데 흥미로운 게 최근 몇 년간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여기에 해외 법인을 막 공격적으로 설립했더라고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그냥 매년 하나씩.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삼성 의존도를 좀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전에 2009년이었죠. 그때 자본 잠식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경험이 현재의 다각화 노력, 그러니까 제품도 좀 다양하게 하고 지역도 넓히려는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1년에 홍콩 기업 인수했잖아요. 투탑 일렉트로닉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배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인 삼지전자, 그리고 창업 가문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요. 아, 그렇죠. 대표가 삼지전자 대표도 겸하고 회장은 또 관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박두진 대표가 삼지전자 대표 겸임하고 있고 이기남 회장은 삼지전자 회장이면서 SAMT 이사회 의장이고 심지어 박 대표가 이 회장의 사위 관계죠. 이게 빠른 전략 실행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소액주주와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이런 것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죠.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SAMT가 그럼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즉 투자 하이라이트, 이건 뭘까요? 압도적인 국내 시장 지배력은 이미 얘기했고요. 보고서를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AI, 또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CIS, 이거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 맞죠? CMOS 이미지 센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LED 같은 이런 신규 제품군을 확대하고 또 해외 시장 개척, 이걸 꼽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가 차세대 GDDR7 개발했다는 소식, 이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다고요. AI나 고성능 컴퓨팅에 꼭 필요하다던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약 SMT가 삼성의 이 최첨단 GDDR7 유통을 맡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AI나 고성능 컴퓨팅,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미래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니까요. 삼성과의 관계를 잘 활용해서 첨단 기술 시장에 진입하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겁니다. 다만 이런 신규 사업이나 해외 확장은 결국 실행력이 중요해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해야 하고 또 문화나 규제가 다 다른 해외 시장을 동시에 뚫어야 하니까요. 이게 과제죠. 그리고 배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와, 2024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7.68%? 요즘 같은 때에 정말 높은 수준인데요. 근데 좀 특이한 게 23년에는 주당 배당금은 230원에서 200원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배당 성향,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오히려 22년 39%에서 23년 59.5%로 확 늘었어요. 이건 어떻게 둬야 할까요? 네, 높은 배당 수익률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이익이 줄었는데도 배당 성향을 높였다는 건
일단 주주환원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실적이 회복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실적 좋아지면 배당금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언급이 있고요. 하지만 항상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배당 계속 줄 수 있나? 결국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받쳐줘야 돼요. 배당 많이 준다고 약속하는 건 좋은데 그 약속을 지킬 현금이 도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 탄광속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 상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2023년엔 반도체 불황 때문에 실적이 좀 주춤했지만 2024년은 매출 34.7%, 영업이익 25.8%, 순이익 65% 증가. 굉장히 강력한 회복이 예상된다고요. 유통업이라 마진율 자체는 낮지만 그 ROE, 자기 자본이익률은 23년 8.92%에서 24년에는 13.46%로 크게 좋아질 거다. 이것도 눈에 띄고요. 네, 2024년 회복 전망 자체는 숫자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결국 시장 상황하고 또 회사가 전략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재무 안정성 쪽을 보면 부채 비율이 23년 말에 78%였는데 24년 말에는 93%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보고서 안에서도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적정하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이거 상당한 부채 부담이다 이렇게 시각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 점이 좀 이상하네요. 보고서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건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냥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느라 운전자본 늘어난 거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23년의 이자 비용만 해도 89억이나 냈던데 부담이 꽤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성장을 위한 투자는 돈이 들죠. 하지만 부채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이죠. 아마 2024년 1분기 추정치 같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악화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핵심 사업에서 현금 만드는데 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찍힌 순이익 숫자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은 특히 재고 관리, 외상 매출 관리, 이런 운전자본 관리가 생명이거든요. 물건 팔고 돈 받기 전에 먼저 사와야 하는 돈 관리가 중요한데 여기서 현금 흐름이 꼬이면 아까 말한 배당 지급이나 빚 갚는데 바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정말 중요하군요. 또 하나 재무제표에서 보니까 그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계속 나와요. 2022년에 315억, 23년에 164억, 그리고 25년 2월에도 또 손실이 보고됐다고요. 이게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네, 그것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손실이 난다는 건 단순하게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해지 목적 이상의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위험 관리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을 가능성, 이걸 생각하게 만들죠. 회사의 재무 관리 전략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국내에서 삼성전자 유통하는 곳들 보면 미래반도체, 신성반도체 이런 데가 있긴 한데 매출 규모나 시장 점유율 아까 70, 80%라고 했죠. 이걸 보면 SAMT가 압도적이네요. 예전 경쟁사였던 무진전자는 기술 유출 문제로 삼성에서 아웃됐고 그 물량도 SAMT가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 삼성과의 관계, 또 해외 네트워크 이런 게 강점으로 보이는데요. 미래반도체는 국내 사업만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국내 삼성전자 유통 채널 안에서는 경쟁 우위가 아주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국내 시장에서는 더 커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AMT의 진짜 성장은 국내 경쟁사를 이기는 것보다도 앞으로 새로 뛰어드는 AI나 자동차형 반도체 같은 신규 제품군, 그리고 해외 시장, 여기서 만날 완전히 다른 경쟁자들하고 싸워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위험 요인을 한번 종합해보면요.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삼성전자 의존도겠죠.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산업 자체의 경기 변동성, 그리고 신규 사업이나 해외 시장 개척할 때 따르는 실행 위험, 또 방금 얘기했던 재무적인 불안정성,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 변동성하고 부채 부담, 마지막으로 파생 상품 관련 위험, 이런 것들이 주요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추진하는 다각화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느냐. 이게 이 모든 위험을 관리하고 계속 성장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가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게 4배 후반대,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0.6배 수준 이렇게 분석되는데 이게 시장 평균이나 다른 비슷한 회사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고요. 네.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에 높은 배당 수익률, 전형적인 가치주의 모수두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군요. 섞여갈지는 있습니다. PER, PBR이 낮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 전략이 성공하면 지금 주가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갖게 하죠.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위험 소소들 있잖아요. 높은 삼성 의존도, 최근 현금으로만 안 좋아진 거, 파생상품 손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싼 것일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가치 함정, 밸류 트랩일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구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얼마다 이렇게 제시한 건 찾기 어려웠는데요. FN 가이드 같은 데서 나오는 컨센서스 자체는 그래도 2024년, 25년 실적 개선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시장 회복하고 또 AI나 자동차 쪽 확장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의 깊은 낙관론, 이 정도 시각이 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 잠재력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특히 영업현금흐름 개선되는지, 다각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는지 이걸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SAMT라는 기업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지위를 가졌고 또 배당도 많이 주는 매력이 있지만 동시에 삼성 의존성을 벗어나야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그런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는 참 여러 얼굴을 가진 기업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SAMT가 그냥 덩치 큰 유통회사를 넘어서 스스로 내건 비전이 있잖아요. 글로벌 IT 마케팅 크리에이터. 이걸 진짜 이루려면 삼성과의 관계라는 그 강력한 외부 요인 말고 내부적으로 꼭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과연 뭘까요? 예를 들면 AI나 자동차 반도체 같은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기술 전문성일까요? 아니면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이나 내부 리스크를 아주 정교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답을 고민해 보시면 SAMT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